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볼게요. 지름의 길이가 8cm인 야구공의 겉면을 쪼갰더니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이게 빨간 게 뭐냐면, 빨간 게 그 바늘로 이렇게 실로 꼬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각을 가지고서 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자체가 얘를 갖다가 해서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꼬매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조각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근데 이 조각은 합동이에요. 자, 합동인데, 이걸 어떻게 사실 꼬매냐면요. 하나는 얘를 가로로 이렇게 돌리고, 하나는 세로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물리게 꼬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자, 봐봐. 이 모양은 넓이를 못 구해. 분명한 거는 이 구의 겉넓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의 겉넓이가 얼마야? 지름이 8이래. 얘가 8이라는 거잖아.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4잖아. 그러면 우리 구의 겉넓이 공식이 어떻게 됐죠? 혜진이. 겉넓이 어떻게 구하죠? 부피가 아니에요. 겉넓이. 구의 겉넓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R인 구의 겉넓이 공식. 야, 이게 어렵다 쉽다 떠나서 이 공식은 기억을 해줘야지. 자, 공식 어떻게 돼요? 구의 겉넓이? 이제 펼쳐보면 안 되죠. 모르죠? 야, 정말 이 중1들아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진짜. 야, 너희들은 지금 중1인데 임마 지금 예비중 친구가 오히려 기억을 하고 있다. 이 인간들이 진짜. 알겠어요? 이 반지름, 저 단면인 원넓이 4배입니다. 4배. 그러면 이거의 절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반구의 넓이. 반구의 겉넓이. 네, 절반 하겠죠. 그래서 2분의 갖다 곱하시면 그게 이 구 겉넓이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 겉넓이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모양을 암만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이 겉넓이와 이 겉넓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얘의 표면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절반 반구의 겉넓이하고 이거 하나하고 넓이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맞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의 넓이는요, 이 넓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파이 R 제곱이 될 텐데 R이 얼마래? 지름이 8이니까 R은 4잖아. 그러니까 R 제곱이니까 16이니까 16 곱하기 2파이니까 32파이가 답이 되겠죠. 단위는 제곱센치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은빈이 맞았어요? 아, 고쳐서 맞았어요? 잘했어요. 맞았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양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 넓게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연습 문제 푼 것도 시험 문제 푼 것도 내가 어렵다고 푼 것 중에는 이 모양의 사로 잡지 말고 이거랑 더하고 빼고 하니까 똑같더라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죠. 구 두 개 이렇게 접해가지고 요 넓이가 이게 똑같을 때 이 중심거리 구하라라는 문제 기억하십니까? 그거도 이것도 막 이거 뭐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넓이도 못 구하고 이 넓이도 구하기 힘든데 개념상 따지게 되면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죠? 네. 혹시 연우는 영상 보셨어요? 나중에 보셔야 돼요. 14번까지 풀이하는 거 어렵다면. 가원이 이해했어요? 네. 이 모양이 뭐가 됐던 절반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GU는 맞았어요? 좋아요. 자, 다음 10번 다음 몇 번이죠? 일단 정리하시고요. 정말 모르겠는 거 몇 개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도를 다 나가면은요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 수업 중에도 내가 아마 약간 클릭식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모르는 건 다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원래 한 번에 다 못해요. 자, 다음 몇 번으로 할까요? 23번. 좋습니다. 너무 그 사이에 없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돼요? 좋습니다. 23번. 자기가 모르겠다 그러면 서슴없이 질문하세요. 자, 23번 하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짜리인 원뿔을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떼굴떼굴 돌렸대요. 이런 식으로. 세 바퀴를 굴렸대요. 세 바퀴를. 그랬더니 처음에 위치로 되돌아왔대요. 그럼 원뿔의 건너비를 구하라. 이 띠굴띠굴 굴린 요거. 해석을 해봅시다. 자, 뭐 어려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원뿔 모양의 도형 위에다가 옆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어. 오케이? 그러면 돌리면 돌릴 때마다 여기 칠해지니 안 칠해지니? 맞지? 그래서 이 롤러를 갖다가 페인트 칠한 롤러를 몇 번 돌렸대? 3번 돌렸다니까 이 원을 한번 다 칠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말은 뭐겠어요? 요거가 이 원뿔의 롤러에서 페인트가 묻은 곳은 원뿔의 어느 부분인가요? 원뿔의 옆면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옆면이죠. 진동 내지 무음으로 해주세요. 자, 옆면이면 우리 원뿔의 옆면 구하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옆면의 넓이 구하셔야 되면 건널비 해야 되잖아요. 건널비. 그럼 뭐 해야 돼? 전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전개도 하게 되면 얘는 이런 모양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지금 요게 한 번 돌 때마다 칠해지는 이 부분은 요거랑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맞잖아. 이게 쓱 돌면서 한 바퀴, 얘가 한 번 돌면 이만큼이 칠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가 되나요?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렇게 몇 바퀴 돌렸대? 3바퀴. 그럼 이 가죽이 몇 개 나오겠어? 3번 나오겠지. 한 번, 2번 하고서 3번 해가지고 다 칠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다 칠해진 원이 반지름, 이건 아니지. 자, 이따 구하겠습니다. 이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원뿔인데. 됐습니까? 네, 요게 4짜리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돌렸는데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3바퀴 돌렸더니 처음에 치러 왔다.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네, 약간 조금 생각해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이 녀석 건널비 구하려다 보니까 이 넓이 구하려다 보니까 각도 몰라. 그죠? 넓이도 몰라.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알아. 호의 길이까지는 구할 수 있겠네.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럼 또 생각합시다. 저 호의 길이 얼마예요? 아니, 그 넓이지. 호의 길이 얘의 둘레랑 똑같아, 안 똑같아? 8파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맞나요? 맞잖아요. 이 둘레는 8파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몇 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바퀴 몇 파이예요? 잘했습니다. 요게 24파인 거 구했어, 안 구했어? 그리고 요 호의 길이는 8파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한 바퀴가 24파이야. 그런데 얘는 8파이야. 요건 8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각은 얼마일까요? 잘했죠. 왜냐면은 호의 길이하고 운명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중심각이랑 호의 넓이. 그래, 안 그래요? 부채꼴의 호의 넓이와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와 호의 길이는 운명 공동체다. 부채꼴에서 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넓이도 2배가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 롤러를 갖다가 돌렸더니 3분의 1만 칠해져요. 3분의 1만 칠해지는데 이 호의 길이가 얼마냐 봤더니만 밑면에 이 뚜껑에 반지름이 4니까 8파입니다. 그러므로 요만큼이 8파이예요. 그럼 3번 돌았으니까 24파이가 요 원둘레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린 또 뭘 할 수 있어요? 이 원의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은, 혹은 왜 이래 자꾸. 넓이를 구하려면은 요 반지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반지름은 그러면 뭐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24파이가 지금 이 원 둘레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됩니까? 요 반지름이 얼마가 될까요? 맞죠? 2파이R이니까. 어떻게 이 클래스에는 지금 우리 예비 중학생만 대답을 제일 잘해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나요, 규원이?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요 큰 원의 반지름은 12가 되고 요 호의 길이는 8파이가 되는 부채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12야. 얘가 8파이야. 그럼 요 각크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각크기 구할 필요도 없구나. 다 끝났네. 됐습니까? 각크기를 근데 구할 필요도 있겠구나. 원뿔의 건널비가 되니까. 자, 네.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자,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사실 중심각을 알아야 되긴 하겠 텐데, 이미 120은 구하긴 했잖아요. 그죠? 뭐, 그래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한 반지름 알았으니까 이 원 전체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이 넓이랑 똑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매한가지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거 120도인 거 아까 구했죠? 3분의 1만큼의 호의 길이 가지니까. 그럼 120도니까 넓이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 12 곱하기 파이가 요 원 넓이가 돼야 안 돼요? 그거에 각 비율이니까 360분의 120만 하면 요 옆면 넓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괜찮아요? 계산하게 되면 얘는 3분의 1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요거 3, 4, 10이 되니까 48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48파이가 바로 요 딱 옆면의 넓이가 됩니다. 요 3분의 1 칠한 넓이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다음에 요 밑넓이는 뭐 요 반지름 4짜리 원이니까 넓이가 얼마가 되죠? 네, 16파이. 그래서 여기가 16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64파이가 바로 원뿔의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원뿔의 건널비는 요 밑넓이까지 합하셔가지고 통째로 구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떠올리는 게 조금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해성이 맞았죠? 맞았어요? 아,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자, 정리해 주세요. 규원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만큼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페인트 칠하는 조체가 요만큼 칠해진다는 거는 그 옆면의 건널비만큼을 한 바퀴 칠해진다는 얘기죠. 3번 돌았으니까 이게 3분의 1씩만 칠해진다는 거니까 요 칠해진 면의 중심각은 110도가 됩니다. 은채는 맞았어요? 아, 은빈이 은채란다. 맞았어요? 근데 아쉽네요. 지금 소화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과정에서 좀 막힌 과정이 보여요? 아, 개념은 파악하셨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략은 잘 세우셨어요? 아,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120인 것까지는 못 찾으셨어요? 그럼 많이 했는데 아깝다. 거의 3분의 2까지 왔는데. 연우 어떻게 해요? 이해할 만하세요? 아니면 다시 설명할까요? 괜찮아요? 네. 두통이 평소에 자주 있어요? 아, 감기 두통? 조심하세요. 요즘 저 감기 유행이에요. 하지만 환기는 되게 조금만 열기는 할게요. 추우면 얘기하세요. 닫을게요. 조금만 열게요. 자, 근데 아직도 반팔 입고 다닌다. 괜찮아요? 하긴 지난번 체육복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몇 번인가요? 정리하시고 시간 드릴게요. 다 적으셨어요, 벌써? 여기 개념 다 이해하세요? 아까 뭐가 운명공통체라 그랬죠? 3가지인데, 부채꼴에서. 부채꼴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애들이 3종류가 있어요. 뭐하고 뭐였죠? 네. 뭐가 2배가 되면 얘들도 다 따라 2배가 되고, 뭐가 절반 되면 얘들도 다 절반 되는, 그렇게 결과를 똑같이 따라가는 3 종류가 있어요.
부채꼴에서. 이거 봐. 내가 설명하면 잘 안 듣잖아. 호의 길이, 중심각, 넓이 이 세 가지는 우명 공동체라는데 안 적잖아. 봐. 까먹었는데 안 적잖아. 안 배웠는데 안 적잖아. 다른 친구들은 배워서 안다고 치더라도. 연호 다 적었어요? 적으면서 그냥 막 뺏기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었나를 다 이해하면서 적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좋아요. 내가 좀 많이 미안합니다. 저게 미안한데 모든 중일이 이렇진 않아요. 네. 그냥 괜히 중일 보면서 왜 중일 생각보다 별론데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요? 넓이 모든 중일이 이렇진 않아요. 네. 자, 혜진이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요 세 번 돈다는 건 3분의 1씩 채우는 거니까 요 부채꼴 넓이가 요 옆넓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똑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전개도의 롤러의 전개도의 이 옆넓이랑 이만큼 돌아가서 칠하게 된 부채꼴 넓이랑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그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몇 번이죠? 24 좋습니다. 자, 24 할게요. 요것도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예비 중등은 시험을 한참 있다 봐야 되니까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덜 졸린 상태로 공부할 수 있는데 중학생들은 사실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시험 범위가 아닌 학교도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글자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문제를 풀면서. 근데 사실 그렇게 할수록 문제가 좀 멀어져요. 그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까짓 거 모르면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지라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거든요. 한 번에 소화 못 시키면 두 번, 세 번 만에 소화해도 괜찮거든요. 굳이 한 번에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 세 번 만에 소화하더라도 내 것만 되면 되거든요. 좀 여유를 갖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자, 미친 소리 같지만 진짜 그래요. 자, 볼게요. 정육면체의 각 면의 대각선의 교점을 꼭지점으로 한답니다. 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네, 각 면의 대각선이라는 거는 일단 예를 들어서 요 위의 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본다면은 요 점은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네, 요 대각선 두 개의 교점이 얘가 된다는 뜻이 아시겠죠? 여기도 요 점 같은 경우도 요 옆 대각선의 교점으로 구하신 거고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팔면체 부피가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네. 얘를 갖다가 본다면은 지금 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피라미드죠. 그것을 곱하기 3분의 1하면. 근데 이 정팔면체는 피라미드를 갖다가 두 개를 딱 겹쳐 놓은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뾰족한 거 이렇게 가운데 사각형만 붙여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즉 사각뿔 두 개를 합쳐 놓은 건데 그러면은 이 부피를 구하려면은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얘를 갖다가 요 면을 갖다가 요 중간 면을 갖다가 위에서 내려다 볼게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모이겠느냐? 요 네 변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거의 가운데, 그거의 가운데, 그거의 가운데, 가운데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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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가 되니까 이런 모양의 밑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게 지금 이 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나요? 지우 이거 맞았어요? 24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답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외워서 푸는 거 아닌데.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IQ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한 변의 길이가 뭔지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이 칠한 넓이는 이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될까요? 이 사각형의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 칠한 이 밑면의 넓이는 몇 분의 몇이 될까요? 2분의 1 되겠죠? 왜 2분의 1이냐면 얘를 보면 이렇게 거버리면 이것도 절반, 이것도 절반, 이것도 절반, 이것도 절반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총 8조각의 덩어리에 대해서 4조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절반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의 절반이 된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요 길이 자체도 이 녀석 길이의 절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의 부피를 대충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정도 밑바닥 깔고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염두에 두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갖다가 먼저 뭐라고 놓고 가야겠어요. 그래야 쪼물쪼물하게 편하니까. 뭐라고 놓을까요? 정육면체인 만큼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놓을까요? x요? x보다는 2x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요거 절반 그냥 x로 할까? 좋아요. 대신 x 한번 써볼게요. 모르니까 x 쓸게요. 그러면 이 길이가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아요? 후회할걸?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그럼 이것도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잘 봐주세요. 갑자기 조금 생소한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1학년 친구들 1차 방정식 배웠죠? 1차원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차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알고 계시죠? 1차원이 뭐예요? 선이에요. 2차원은 뭐예요? 면이에요. 평면이에요. 3차원은 뭐예요? 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원, 3차원 도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 1차원은 길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값만 찾으면 되지만 2차원인 면은 평면 도형만 생각하셔도 변을 2번 곱해서 넓이 구하지 않나요? 사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고 삼각형은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긴 하지만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 하잖아요. 그쵸? 또 원도 봅시다. 원도 반지름 2번 곱해요? 안 곱해요? 제곱이죠. 단위도 제곱이죠. 그래서 넓이는 다 2차원입니다. 그 말을 왜 하느냐? 자, 이 녀석의 넓이를 볼게요. 이 넓이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x 곱하기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번 곱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x를 2번 곱했다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써요. 자, x제곱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지금 요 밑면의 넓이는 그거의 절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므로 이거의 절반이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제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요 넓이가 지금 방금 구했다시피 2분의 1 곱하기 x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엔 이 부피 구할 거예요. 부피를 구할 건데 부피를 구하려면 아까 지금 요 변이 x라고 한다면 요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x의 절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는 그래서 이 길이는 또 x의 2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넓이는 방금 구했다시피 이거였고 높이는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 뿔 하나의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뿔 하나의 부피는 이 부피는 방금 밑넓이가 얘였어요.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물론 중일들은 2분의 1 x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높이가 역시 2분의 1 x입니다.
높이, 밑넓이. 됐나요? 안 됐나요? 뿌린 만큼 3분의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뿌리니까. 됐습니까? 자, 크게 이 반쪼가리 부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정팔면체는 그게 2개 있어, 안 2개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은 딱 요 모양이 나와, 안 나와?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되게 복잡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면, 자, 곱셈에서 x가 여기 2번 곱해졌고, 1번 곱해졌으니까 총 3번이 곱해지나요? 안 곱해지나요? 칸 관계상 이렇게 세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가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 곱하기 2니까 다시 약분하면은 6분의 1 곱하기 x 세제곱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나요? 그게 얼마래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 값이 2분의 9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 x 세제곱을 x 3번 곱한 게 얼마인지 알려면은 6분의 1만 없애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6 곱하겠습니다. 없어지면서 x 세제곱은 이거 계산한 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약분하면 3이니까 3, 9, 27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x 3번 제곱한 게 27이 되나요? 안 되나요? x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x가 3입니다. 3, 3번 곱하면 27 돼야 안 돼요? 자, 그래서 x 한 모서리 길이 3 구했습니다. 됐나요? 네. 좀 복잡하죠?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있는 파트의 문제예요. 정리해 주세요. 아, 여러분이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네. 이 정도를 풀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단원이 들어가는 파트에서는 90점대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 지유 맞았어요? 오. 혜성이 맞았어요? 잘하시는데? 톤 흔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2분의 9 곱하기 2가 9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정편면체가 부피가 2분의 9잖아요. 네. 근데 정육면체는 정편면체의 2배잖아요. 왜요? 이렇게 해서 그럼 넓이가 2배인 거지 부피가 2배라고 누가 그래요? 야, 뭐 이게 대충 풀고 맞았다고 안 적어? 이렇게 이 표현은 정식 표현은 아니지만 개뽀로로 풀어놓고 이게 뭔 소리야? 저거 연습장 꺼내. 말도 안 소리가 앉아있어. 혜성이 어떻게 풀었지? 설명해 줄래? 못 알아보겠어. 낙서했잖아. 뭐야 그게? 뭐 어떻게 하셨어? 거봐, 얘는 풀어도 적잖아. 이씨. 교원이는 고쳐서 이렇게 푼 거예요? 어떻게 푼 거예요? 푼 흔적 보니까 지금 너무 별로 안 써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냥 틀린 거지 뭐야. 2번이야. 이거는 맞았어? 틀리면 2번이지 뭐. 너 그리고 푼 그 흔적이 어딨냐? 설마 이게 풀이의 끝이야? 공책에 푼 흔적이 있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연습장에도 풀이 다 남아야 돼.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막히는 거 있어요? 다시 해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먼저 뭐부터 했냐면은 이 한 변의 길이 x로 놨어. 그렇더니만 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은 요 면을 보는 거잖아 지금. 그럼 요 밑넓이가 어떻게 되니까 밑넓이 이거야. 됐어? 그러면 일단 먼저 내려다 보이는 요 네모난 모양 밑넓이는 x 곱하기 x가 되니 안 되니? 그래서 x 제곱이 돼. 근데 그건 인엽의 절반이니까 요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제곱이 돼.
이거의 절반이란 뜻이야. 그러면 우리 이 정팔면체의 요 밑면, 절반인 피라미드의 밑면의 넓이는 알았어. 거기에 높이는 얼마야? 요거의 절반이잖아. 이것도 x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x가 돼야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럼 이 절반 부피 구하려니까 밑넓이는 이거였고, 난 높이는 이거였고, 이게 밑넓이, 이게 높이. 그 다음 뿌리니까 곱하기 3분의 1. 그게 요 절반이 돼야 안 돼. 요 절반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됐어요? 근데 정팔면체는 이게 두 개 필요하니까 곱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정리하게 되면 x 3번 곱해주고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에다 2 곱하니까 6분의 1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결과가 2분의 9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계산만 하면 x 세제곱 값이 27이 된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x가 3이 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x 설정해가지고서 밑넓이 찾아가지고 높이까지 찾아서 요 절반인 사다리 피라미드 구하시고 곱하기 2에서 요 정팔면체 부피를 나타낸 다음에 2분의 9라고 쓰게 되면 이 x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뒀지만 정말 필기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은 자기가 이해를 돕고자 이게 밑넓이, 얘가 높이, 얘가 뿌리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정팔면체니까 피라미드 2개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추가 주석을 다르셔도 괜찮아요. 그럼 본인을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좋죠. 혹시 피곤한 분 있으세요? 약간 좀 피곤하신 분. 그래요. 비타민C 드세요. 이거 좋네. 자, 내가 사실 그 몇 년 전에 미국에 이제 할로윈 시즌 때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미국은 정말 그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동네가 블럭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도로 따라서 여기가 무슨 블럭, 여기 무슨 블럭, 무슨 블럭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 블럭을 하나만 건너가도 여긴 빈민가 블럭이 있고 여기는 중산층 블럭이 있고 이쪽엔 잘 사는 블럭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사실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갔었던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빈부격차를 확인하냐면 집도 좋기는 하지만 더 확실한 게 뭐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약간 건조한 지역이어서 잔디가 그냥 자라진 않거든요. 근데 집 마당에 잔디가 이쁘게 깔려 있잖아요. 그럼 잘 사는 집이에요. 그건 왜냐면은 매번 스프링클러나 물로 관리를 하면서 잔디를 깎는 정원사들을 고용하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그 잔디를 관리할 만큼 여유가 있는 집이라는 건데 못 사는 동네는 잔디밭이 없어요.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근데 할로윈 때 가면은 역시 그 좀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막 나무에다가 막 그 유령, 정말 이따시만한 유령 같은 생긴 그런 그런 인형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문이랑 뭐 집 곳곳마다 이 펌킨 해가지고 그 호박머리를 갖다가 불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데코레이터 해놓고 조금 힘 좀 줬다 그러면은 벨을 누르면은 2층에서 유령이 슉 내려오는 그거 장치도 해놔요. 이렇게 막 천 쪼가리가 이 집이 2층이면은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아까 말한 이런 뭐 낯든 그 귀신이 만들어 놓고서 이게 이 벨 누르게 되면은 이 길로 싹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서 이 벨 누른 사람한테 딱 보이게 이렇게 내려오게끔 하는 게 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들도 잘 해놓고 잔디밭도 돼 있고 여러분이 흔히 영화에서 보는 데 같은 데는 좀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곳이고 조금 못 사는 곳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문 앞에 그냥 파이 하나만 걸쳐 놓는다거나 그 정도로만 해놔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든 뭐든 어른이든 분장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사탕 캔디 같은 거 얻으러 다니는 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도 근데 참 재밌게도 내가 알기에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들어온 게 한 1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을 갖다가 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했고. 여러분은 할로윈 파티 같은 거 그런 것들 하시나요? 여러분 또래는? 잘 모르겠네. 파티 같은 거 하세요? 참고로 할로윈이 뭐냐면 그거죠. 미국의 추석 같은 거예요.
추석 지나서 이제 아무튼 간에. 자, 다 정리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24번 뗐고요. 또 있어요? 14번 좋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혜성이가 물어본 건데 요거만 설명해 줄게. 자, 연우야. 이게 마치 이렇게 죽순같이 잘라가지고 힘든 것 같은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이 파트랑 이 파트. 아래쪽은 원기둥이니까 어렵지 않죠. 위는 뭐냐면요. 요 원기둥의 딱 절반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딱 이렇게 대각선 절반 자른 거니까 부피의 절반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아시겠죠? 네.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잠깐만 물어볼게요. RPM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십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군요. RPM 질문할 거 있어요? 지금 중1 좀 물어볼게요. 니네 상대 도순이 도수문포니는 진도상 미리 뽑았나요? 아니면은 다 끝났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수행평가까지 다 끝났으면 지금 학교 진도 뭐 나가요? 그럼 삼각형의 합동이요? 알겠어요. 지난번 작도 수행평가 점수 나왔어요? 알았어요. 자, RPM 몇 페이지 할까요? 114페이지. 756. 자, 바람을 넣어서 부풀리면 구와 같은 모양이 되는 다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체의 모서리가 꼭지점보다 13개가 더 많답니다. 네. 이 다면체의 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좀 보겠습니다. 바람을 넣어 부풀면 구와 같은 모양이 된다. 이게 좀 헷갈린 것 같네요. 모서리가 꼭지점보다 13개가 더 많다. 네. 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좀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람을 넣어 부풀면 구가 된다. 9. 근데 이 해석이 좀 애매하네요. 바람을 넣어서 부풀면 구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다 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면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육면체도 빵빵하게 하면 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문제가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되잖아. 잠시만요. 그리고 정다면체는 또 아니네요. 다면체의 모서리가 꼭지점보다 13개가 더 많다. 자, 일단 우리 다면체에 대한 공식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뭔가요? 여기 나왔지만 오일러 공식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단서가 살짝 좀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게 이것만 갖고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건데 좀 보겠습니다. 구가 된다. 난 이 조건이 조금 애매한데? 요 말이 좀 애매하다. 뭔가 좀 혼동된 게 많은데? 차별화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다면체 모서리가 꼭지점보다 13개 더 많다. 우리 일단 오일러 공식은 꼭지점 더하기 면의 개수가 모서리보다 2개가 더 많다라는 게 오일러의 공식인데 지금 여기서 다면체의 모서리가 꼭지점보다 13개가 더 많다. 그러면 요게 x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모서리는 x 더하기 13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실 이거면 끝나기는 해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 조건을 왜 줬을까가 난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풀이는 할게요. 그러면 꼭지점 더하기 면의 개수를 갖다가 더했더니만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자, 이게 이 x는 양쪽에 똑같이 있는 거니까 똑같이 빼도 괜찮지 않겠어요? 제끼고 나면 면의 개수는 얼마가 되나요? 15. 그럼 이건 몇 면체예요? 면의 개수니까 15면체가 되는데 정다면체는 아니에요. 알겠죠? 끝인데요. 근데 이 조건을 왜 줬지? 네, 아무튼 간에 저것 때문에 좀 약간 뭔가 했는데 뭐 사실 없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치과 치료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요? 계속 해야 돼요? 교정해야 돼요. 교정이면은 아이고. 교정한 지 얼마나 됐어요? 별로 안 했어요. 초기군요. 교정 초기에 네? 붙여야 돼요. 뭘 여기를 교정기. 아이고. 초반에 많이 가야 돼요. 근데 한번 자리 잡히면 이제 주기적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나도 이빨 교정하고 싶은데 늦었어. 늦은 사람들은 그걸 하죠. 라미네이트라고 해가지고 혹시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이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빨을 갖다가요.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미네이트가 뭐냐면 맞아요. 끼는 건데 마치 인조 매니큐어 손톱 붙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빨이 가지런하게 나면은 누가 문제가 있겠어. 보통 그렇게 안 나거든. 보통 어떻게 나냐면은 이빨이 막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하려면은 교정 몇 년 해야 돼요? 한 2년 해야 되지 않아요? 2년 해야 돼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하고도 교정기를 빼고서도 주기적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안 두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빨이 회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는 게 교정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방송 나가가지고 교정기 해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 다 끊기지 뭐. 그쵸? 아무리 이쁜 카리나라도 웃었는데 여기 철도 보이고 그러면은 그러면 막 인기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나 카리나 좋아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기서 만든 건데 급한데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빨을 다 갈아내. 갈아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진짜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이빨을 붙여요. 이게 그 뭐냐면 그 축이 돼주는 거야. 고정 축이.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뻐지잖아요. 그쵸? 이게 라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미네이트 한 연예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빨이 정말 하얘. 사람의 이빨은 순수한 화이트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 이빨은 이렇게 범랑질이라는 걸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 단백질로 구성이 된 건데 딱딱한 걸로 된 건데 뼈 같은 걸로 된 건데 이게 사람이 이빨을 갖다가 우리가 너희는 아직 이빨을 영구치라는 것도 있지만 이빨이 한 번씩 빠지고 이제는 그 이빨 갖고 니네는 그 사랑니 빼고는 평생 살아야 되거든요. 이빨 빠졌다고 이빨이 더 안 나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빨을 빼고 나면 새로 나니까 빼주는 거지 지금 너희들은 이빨이 나가면 안 나. 이제 없이 살아야 돼. 상어는 달라요. 상어는 이빨이 한 석 달에 한 번씩 빠져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상어 같은 경우는 이빨이 계속 나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빨 뽀개지고 찢어지고 뭐 이렇게 어디 부딪혀가지고 깨지면은 이게 여기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아무튼 이 라미네이팅은 이빨을 이렇게 딱 갈아낸 다음에 여기 갖다 이렇게 붙여요. 붙여가지고 이빨을 보면은 이빨이 매니큐어 하는 그 손톱처럼 정말 이빨이 맨질맨질하고 광택이 나요. 최근에 여러분 그 전현무 씨 아시죠? 그 양반이 이제 보니까 이빨이 어느 순간부터 하얘지고 정말 막 웃으면은 막 광채가 났어. 하얀 이 광채가 나잖아. 그래서 본인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이빨 가른 거라고. 라미네이트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예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걸 떠올리세요. 요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쟤는 저걸 빼고 나면 저렇게 됐을 거다. 참고로 이 내구 연한이 있어요. 이 라미네이팅 한 거는요.
한 8년에서 10년이면은 이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갈아줘야 돼요. 네. 그거보단 교정기가 나아요. 희망을 주려고 그랬어요. 네. 기뻐하세요. 자, 다 되셨죠? 다 몇 번이죠? 없으세요? 나 그러면 이제 저 테스트 다시 한번 풀어줄 거예요. 진짜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지우는 지금 시리에 빠져서 졸고 있다. 피곤하세요? 피곤하시면은 이거 먹어요. 자, 먹고 잠 깨요. 알았어요. 졸리세요? 물 마시고 오세요. 아, 이거 미안해. 아, 잘 받아야지. 되게 갑자기 미안하잖아. 아, 다 주세요. 바꿔줄게요. 자, 줄게. 아니야, 쟤도 그래. 떨어지지 마. 나이스 캐치. 또 줄까요? 먹어요. 줄까요? 혜성이 안 주면 속으로 올라 그러지. 자, 혜성아. 잘 받지 그랬어. 자, 없어요? RPM에서는? 890번이요? 899번이요? 899번 나갔냐, 우리? 아, 나갔구나. 좋아요. 몇 페이지죠? 138. 네? 138이라고요? 아유. 뭐야? 898, 이거네요. 원래 여러분, 입체가 계산할 게 되게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도요, 여러분, 그, 기하 쪽 내용이 나온 것 중에 제일 끝판왕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나오는 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2차 곡선하고 막 나오는 것들부터 해서 공간 도형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1학년 때서도 요 기하에서도 요 입체가 조금 계산도 복잡하고 힘듭니다. 자, 일단 이거 맞죠? 898. 이거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귀가 어떻게 됐나? 쇠구슬 문제예요. 쇠구슬 문제. 자, 반지름이 2cm짜리 쇠구슬이 있어. 이게 여러 개 녹여서 반지름이 8짜리 쇠구슬을 만든대. 한 개를 만든대. 여러 개에서 이걸 만든대. 이거 어렵나? 자, 여러분, 쇠면 요만큼 녹이면 이만큼 부피의 쇠가 나오겠죠. 맞나요? 얘를 만약에 우리가 이게 고체가 아니라 녹여가지고 이걸 쇳물로 만들면 그 쇳물을 가지고서 만약에 3개를 녹이면은 그 3개만큼의 어떤 물의 양이 모여서 그만큼 사이즈가 큰 구슬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굳히면. 그러면은 이제 물을게요. 얘 부피가 결국 이거 3개 모이면 이만큼 부피랑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를 몇 개의 부피를 만들어야지만 이 녀석의 부피가 되는지만 비교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네, 아까 이 친구는 기억했거든요. 잘했어요. 평면의 4배예요. 알겠어요? 안다고 하니까 물어볼게요.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안다며. 아, 그건 또 몰라요? 어떻게 되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건 반 9의 건널비였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맞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3분의 4 맞거든? 그 다음에 무슨 제곱이야 인마 부피인데. 맞아요. 부피는 몇 차원 값이에요? 부피는 몇 차원 값이에요? 입체니까 3차원이잖아. 여러분, 건널비는 3차원 값이 아니에요. 건널비는 3차원으로 되어 있는 입체의 표면을 전개도로 바꿀 때 나오는 넓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전개도 자체가 이미 2차원으로 바꾼 거죠. 자, 다시 이게 뭐라고? 그거 부피요. 누구의? 가온이 부피야? 뭐야? 왜? 9의 건널비 뭐라고요? 파이 알게 부피요. 제발 기억 좀 해라. 알겠지? 하지만 또 까먹을 거라고 생각해. 한 두어 번 더 해야지. 자, 그럼 얘 부피 어떻게 돼? 이게 R인 건 알고 있죠? 얘 부피 어떻게 돼요? 3분, 이것도 해주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2니까 2의 세제곱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23. 그러면 얼마야? 3분의 8, 4, 32, 파이 24 누구야? 구구단도 못하냐? 다음에 모든 중일이 이렇진 않아요. 자, 다음에 이거 잠깐 예고한 거지. 이제 예고할게요. 이건 아까 이화살 딴 거. 32예요. 네? 이거 8이잖아요. 2의 세제곱 8인 거 아세요? 아, 네. 그럼 8 곱하기 4 하면 30이 되는 거 아세요? 아, 네. 네. 모든 중일이 이렇진 않아. 구구단 다 잘해. 너도 잘할 수 있어. 자, 할게. 이거 어떻게 되나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8의 세제곱하면 얼마일까? 64 곱하기 8이니까 6, 8에 48, 8, 4, 30이니까 512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몇 개를 곱하면 몇 개가 더 구슬이 녹여지면 저게 되느냐? 그래서 곱하기 x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긴 하겠죠. 됐나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구하는 거는 약간 복잡하게 풀고 별 영향가 없어요. 방식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우리 9는 다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다는 건 뭐야?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 건 합동이지. 합동은 사이즈도 똑같은 거지만 모양만 똑같고 사이즈가 다른 거는 아직은 안 배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지만 그건 합동이 아니라 닮음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닮음 중에 1대1로 닮은 게 합동이에요. 알겠어요? 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합동은 말 그대로 합치면 동일하다 뜻의 합동인 거고 닮음은 합치면 동일하진 않아요. 대신 모양은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사이즈는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네, 닮음이라는 건 얘를 확대하거나 얘를 축소하면 일치가 될 수 있을 때 닮음이에요. 그러려면 모양은 똑같아야겠죠. 됐나요? 근데 닮음일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닮음이면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삼각형에서 닮았어. 그런데 이 길이가 2인데 이 길이는 3이야. 오케이? 그럼 얘하고 얘는 사이즈 B가 몇 대 몇일까요? 2대 3이겠죠. 길이 B로 가니까. 자, 이게 길이 B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넓이 B는 얼마가 될까요? 면적의 B는. 면적의 B는 얼마가 될까요? 하나 물어볼게요. 삼각형 높이 구하려면 내가 길이가 2번 곱해져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자, 이 높이랑 이 높이는 B가 얼마가 될까요? 얘가 2대 3이면 얘는 몇 대 몇이 될까요? 그렇겠죠. 맞잖아. 사이즈 비율이 2일 대 3이면 어느 모양에 대해서도 똑같은 부분이라면 2대 3이 유지가 돼야지 모양이 똑같이 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도 얘가 만약에 뭐 4라 그런다면 얘는 6이 돼야만 해, 안 돼야 돼. 그래야 요 2대 3, 2대 3이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넓이는 몇 대 몇이 될까요? 2 곱하기 4, 3 곱하기 6 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8이고 여긴 18이 돼야 안 돼요. 8대 18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2로 양쪽을 나눠도 괜찮겠죠. 나누면 몇 대 몇이 될까요? 8대 18이니까 4대
9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3의 제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2대 3, 2대 3이기 때문에 2대 3짜리, 2대 3짜리를 두 번 곱하면은 4대 9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제곱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닮음인 두 길이가 또 다른 닮음인 두 길이를 곱해가지고 만든 게 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원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어요? 1차원 값이 2대 3이면 그거랑 똑같은 모양의 2차원 값도 거기다가 2대 3을 또 곱해야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뿔이 된다고 합시다. 뿔이 된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밑넓이가 되고 또 뭔가 높이가 있겠죠. 밑넓이가 되고 높이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요 높이도 2대 3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높이도 2대 3이니까 결국 2가 또 3번 곱해지니까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요 밑넓이에다가 높이 또 2대 3을 또 곱할 테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됩니다. 닮았다면 넓이비는 제곱비가 되고 부피비는 3차원이기 때문에 세제곱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줄게요. 자, 이걸 일반화시키면 길이비가 A 대 B라면은 넓이비는 A의 제곱 대 B의 제곱이 되고 부피비는 A의 세제곱 대 B의 세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길이가 A 대 B면 닮았을 때 넓이는 A제곱 대 B제곱이고 부피는 세제곱 B가 됩니다. 그 B를 만족하는 변들을 계속 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요. 얘랑 얘는 닮았다고 했죠.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에요?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8 되나요? 안 되나요? 즉 1대 4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부피비는 어떻게 될까요? 1의 세제곱 대 4의 3번 곱한 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자, 4에 3번 곱하면 얼마가 되죠? 64가 되나요? 안 되나요? 1은 3번 곱해야지 1이고 4는 3번 곱하면 64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럼 과연 64개의 쇠구슬이 필요한지 볼까요? 우리 아까 계산한 게 이거였죠? 맞나요? 그러면 32가 4 곱하기 512가 되려면 몇 배가 되는지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2를 512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가 되나요? 그냥 할까요? 좀 머리가 빡세진가요? 자, 32가 510이 되려면 한번 나눠볼게요.
511을 갖다가 3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여기 얼마 되면 얼마 되지? 192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6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우리 초등 나눗셈 했죠? 그게 뭐냐면 얘가 얘 되는 데는 곱하기 16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누면 16이라는 얘기죠. 16에 4배가 더 되네요. 64배가 돼야 안 돼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서 할 수 되겠지만 닮음의 개념 쓰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건 왜 그래요? 1차원, 2차원, 3차원이 그런 식으로 똑같은 비율되는 게 점점 1차원 길이값이 곱해지고 곱해지고 곱해져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닮았다면.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때 이런 게 나온다면 이런 걸 알아두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또 있으십니까? 이해했어요? 좋아요? 한 번에 이해 못 해두세요. 지금 알아만 들어도 나중에 비슷한 것도 풀릴 거예요. 그 과정에 맞게끔만 소화만 해주세요. 차곡차곡. 너무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이걸 다 잘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내가 가르쳐 보면 한 10%도 안 돼요. 근데 한 두 번쯤 하게 되면 40% 정도가 40%에서 50% 정도 이해하고 세 번까지 하게 되면 한 70%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을 한 친구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감안하고서도 투어를 잘하고 있어요. 되게 지금. 자, 다음 또 있어요? 없으면 나 이제 이 문제 좀 풀어도 돼요? 너무 어렵다며. 여기 뭐 해줄까요 또? 없어요? 아, 시험지. 잠깐. 아까 진작 줄걸. 몇 번 해줄까요? 지난 시간 14번까지 했었어요. 그럼 그 전에 잠깐 RPM 우리 과제 몇 페이지까지였죠? 저 문제 찾아주시고요. 질문할 거. 혜성아, RPM 138까지였어요? 여기까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빡세져요, 이제 슬슬. 안 할 수는 없잖아. 어때? 이거 아까 했잖아. 자.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많아요? 네. 한 문제 하는데 30분 걸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139까지만 줄게요. 괜찮죠? 그 다음 개념 원리는 다 한 거죠. 개념 원리는 그러면요. 개념 원리는 여기에요, 여기. 서술형 대비 문제. 잠깐만. 이거를 숙제로 줄까요? 아니면 내가 다음 토요일 날 하라고 줄까요? 토요일 날 선생님 은빈이 의견 따를게요. 진짜요? 연우는요? 오. 또 어느 게 조금 더 원해요? 오늘에 치울래요? 토요일 날에 치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오늘 클리닉 때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 없잖아요. 197. RPM은 139.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14번까지 지난번 풀었습니다. 뭐 해드릴까요? 없어요? 3구요. 자, 3구 하겠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원뿔대가 이거잖아요. 원뿔에 날린 거. 자, 그러면 이 원뿔대 중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시오. 회전축은 이거 한 개 뿐이잖아요. 이거 맞고. 밑면의 평행인 평면이라니까 밑면이 이거니까 평행이면 이렇게 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단면이 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원뿔을 밑면의 평행인 평면으로 자르면 얻을 수 있냐? 네, 원뿔을 밑면의 평행인 이 평면으로 자르면 요 생기는 자체가 원뿔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전개도 얘 전개도 그리게 되면 요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리게 되니까 이 원뿔의 모양을 그린 거에서 요만큼이 잘려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요 잘린 부분은 뚜껑을 막아야 되니까 요 새로운 밑넓이가 밑면이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전개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원과 하나의 사다리꼴, 이게 사다리꼴로 보이면은 눈이 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사다리꼴이면 돌리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됐죠? 이게 분명히 곡선이 돼야지만 돌리면은 딱 이런 모양으로 딱 만나게 됩니다.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엔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은 항상 사다리꼴이냐? 그럴 것 같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원뿔을 갖다가 밑면에, 이게 밑면이잖아. 밑면에 수직으로 자른다라면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그럼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정가운데 자르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요 끄트머리로 가면은 여기도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등변 맞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끝으로 가게 되면은 모양 자체가 요런 면이 나와요. 됐나요? 약간 이게 둥글둥글해져요. 됐나요? 네, 딱 여기 지날 때만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 다음 갈수록 약간씩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해지면서 이런 모양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더 쉬워요. 여기 자르면은 사다리꼴 되는 거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다리꼴이 안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안 생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항상 사다리꼴이라는 건 틀려요. 아시겠어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4번, 5번이 틀립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받겠습니다. 몇 번 할까요? 없어요? 그럴 리 없잖아. 질문할 거 없어요? 그럴 리 없잖아. 진짜 고쳤어요? 안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난번에 하긴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 입체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원과 부채꼴 쪽은 좀 넘어갔었죠. 그럼 진짜 없으세요? 네. 참 믿기진 않지만. 없어요? 아니지. 오늘 검토하세요. 그럼 연호는 오늘 검토하세요. 다음 시간에 지금 받을게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이렇게 됐고요.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만 나가면은 제일 어려운 기한은 일단 1달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내가 그러니까 아마 한 2주 정도 안에는 이 1- 과정이 다 일단 진도는 끝날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계속 앞으로 그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숙제 열심히 하시고 남은 게 있으면 마무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